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중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수상함, 키로브급 순양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는요,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면서도 전 세계 전투함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군함입니다. 물론 항공모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항공모함은 그냥 논외로 치고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크고요. 지금 현재도 현역입니다. 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배가 어떤 배인지, 그리고 어떤 무장과 어떤 화력, 그리고 소련은 왜 이런 배를 만들었는지까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체적인 스펙입니다. 만재배 수량 28,000톤입니다. 28,000톤이면 어느 정도냐?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1,500톤이거든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2개를 합치고 그 다음에 이순신급 구축함을 합쳐도 만재배 수량이 이거보다 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추진은 KN3 원자로 2기를 쓰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2기가 있어요. 얘는 추진 계통이 2개예요. 이 추진 계통 2개로 최대 32노트 14만 마력을 낼 수가 있어요. 무장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유명한데 대한무장이 P700 그라니트 20기고요. 그리고 AK-130 2연장 함포 한문 이렇게 있고요. 대잠무장은 5연장 어뢰발사관 2기, 그리고 어뢰발사관에는 사일렉스 대잠 미사일이 있어요. 우다브 1 대잠 폭뢰 발사기 2문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무장으로는 S300 대공미사일 96발, 9K330 토르 64발, 카쉬탄 6문 있어요. 지금 말한 이 스펙 있잖아요. 요거는 4번함 얘기입니다. 표토르 대제의 스펙입니다. 표토르 대제 4번함이 유일하게 개량이 됐기 때문에 4번함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련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었냐? 제철 꽃게 수준의 알참.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만들었냐? 그냥 미국의 전략 자체가 이거예요. 소련을 대륙에 가둬놓겠다. 니네 바다로 나오지 마라. 이런 미국에 대응해서 소련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는 핵잠으로 대응한다. 핵잠을 비롯한 잠수함 전대로 미 해군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뭐 대양까지 나가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지구본을 봤을 때 바렌츠해하고 오호츠크해에 소련은 핵잠수함을 배치를 하고 유사시에 미 본토를 날려버리겠다. 이게 기본적인 소련의 전략입니다. 바렌츠해하고 오호츠크해 정도만 방어를 하면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소련의 계산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소련은 바스티온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있지. 미국이 요걸 알잖아. 당연히 오호츠크해하고 바렌츠에서 작전 중인 소련 잠수함을 찾을 거 아니야. 우리 잠수함이 적 잠수함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 공격받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엄호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을 엄호해주기 위해서 수상함을 쓴다는 개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함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함대를 구축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잠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잠 호위함이 필요해요. 왜냐? 미국의 잠수함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의 잠수함이 안전한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지상 항공기지에서 이륙한 다양한 항공기들, 강력한 대잠 호위함들,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위함으로 잠수함을 찾는다.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맞아요. 실제로 해자대가 그렇게 강력한 수상함 전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소련의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거든?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핵잠을 갖고 있어요. 대잠 초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득인 거는 잠수함 쪽이에요. 핵잠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적 잠수함을 컨택을 못하고 놓쳐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수상함도 어쨌든 연료로 움직이잖아. 대잠 초기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제한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잠수함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 결정타가 미국의 해상 궤도 작전입니다. 오퍼레이션 시 오르빗이라는 작전인데 이게 소련한테 굉장한 자극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핵 추진 수상함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키로프급이 건조됐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는 항모 타격 순양함이라고 하는데 말이 항모 타격 순양함이지 사실상 소련판 이지스함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계획대로 대잠 호위함 만들겠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 2개를 함께 운영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위에 항모 타격 순양함이 제가 알기로 12,000톤, 그리고 대잠 호위함 얘가
한 8,000톤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둘 다 핵 추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다가 합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철저하게 나눠서 배를 건조하기로 유명한 그런 해군이거든요. 그렇게 건조하니까 실제로 바다에서 작전할 때 범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항모 타격 순양함이 어떤 이유로 출항을 못해. 그럼 대잠 호위함만 나가잖아. 대잠 호위함은 항모 타격 순양함처럼 대공 임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 해군 항공대가 와서 공격을 하면은 얘는 힘도 못 쓰고 죽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항모 타격 순양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데 대잠 호위함이 작전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적 잠수함 공격에 취약해질 거 아니에요. 소련식 이론 운영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의존적이라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련은 이제 그냥 나누지 말고 범용적으로 하나로 합치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니까 키루프급이 나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항모 타격 순양함 12,000톤쯤 된다고. 그리고 대잠 호위함 8,000톤쯤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2만 톤. 여기에 보태보태에서 28,000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키루프급은 원래 두 개였던 클래스를 하나로 합치면서 등장했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못해는 대잠 호위함입니다. 대잠 호위함을 배수량을 키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함 중 가장 거대한 전투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거대한 질량감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질량감을 봐라. 이게 키루프급이 멋있는 이유가 군함에서 이제 디자인적 완성을 담당하는 게 선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교가 조금 작고 선체가 크면 이쁘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키루프급이 딱 그래. 보통 전투함들은 함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거든. 알레이버크급 보여줄게. 자, 알레이버크급도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함포가 먼저 보여요. 작은 배면 작은 배수록 함포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래서 대두처럼 보인단 말이야. 키루프급은 함포가 어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요. 왜냐면 선체가 너무 커서 부포로 보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함포 하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거대하다는 거예요. 존나 커서 함포가 부포로 보임. 여기서 한 발 뽑음. 여튼 그렇고요. 뭐 여튼 선체 외형은 이렇고요. 키루프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추진체계입니다. 키루프급은 KN3 원자로 2기를 사용했어요. 18노트 이상의 속도를 원자로 2기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가스터빈 엔진과 함께 돌려야 33노트 이상의 속도가 나올 수 있대요. 이 추진체계를 코나스라 그럽니다. Combined Nuclear and Steam 프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GTG 1500 이 가스터빈을 2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어떠냐면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 스팀을 돌려 발전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발전기에서 나온 전력을 통해서 모터를 돌린다. 자, 그럼 가스터빈 어떻게 돌리냐? 프라이머리 기어박스에 가스터빈을 물려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건 배기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배기 열로 물을 끓여요. 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거 복합 발전소에서 쓰는 기술이라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이 방식이기 때문에 출력도 높으면서도 열 효율도 같이 챙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다. 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대잠 체계가 어떻냐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배는 어디까지나 대잠 호위함입니다. 자꾸 그 간악한 미제가 이거 순양 전함, 항공모함 킬러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건 이제 미제 프레임인 거고 얘는 어디까지나 대잠 호위함입니다. 정말 거대한 헬리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헬리 덱이 넓은 건 알겠는데 경락고가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네는 경락고가 아래쪽에 있어. 서방제는 위로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밑으로 내리더라고. 신기합니다. 여기 헬리덱 내렸는데 여기 헬기 2개가 보이죠. 헬기 2개 적재하고 그리고 헬리덱에 이제 헬기 하나 적재. 그래서 총 3개의 헬기를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기는 뭘 쓰냐? 카모프 써요. 이거 내가 그냥 좀 웃자고 갖고 온 게 아니야. 진짜로 얘 써. 여기에 디핑 소나 달고 폭뢰 달면 대잠 헬기인 거예요. 카모프 여기에 레이더를 달면 조기경보 헬기가 됩니다. 그러면 대잠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나는 그럼 어떠냐? MGK355 폴리놈이라는 함수 소나를 사용을 합니다. 얘 시스템 무게가 다 합쳐서 800톤이나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제 심해에서까지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출력으로 65km까지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키루프급은 핵추진이라서 최대 출력을 감당을 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눔 소나가 출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재밌는 전략을 하나 구사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잠 체계는 소나로 잠수함의 소리를 듣고 여기 있다라고 특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얘네들은 능동 핑을 방사를 해.
대놓고 방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잠수함은 수중에서 소리를 듣고 항해를 하잖아. 근데 키로프급이 대놓고 능동 모드로 수중에서 핑을 계속 방사를 해요. 그럼 존나 시끄럽겠죠? 실제로 이 출력이 워낙 거대해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잠수함들도 이 소음을 탐지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출력이 높대요. 문제는 이 소음이 워낙 커서 잠수함의 은영 장비를 먹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수중에 거대한 음향 방벽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교전이나 추격 없이도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억지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키로프급을 건조한 이유가 아군의 잠수함을 호위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얘를 지키는 게 목적이야. 가장 베스트는 적 잠수함을 찾아서 격침시키는 거긴 하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아예 접근을 차단하겠다. 그런 선전 문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잡은 적이 있어요. 우달로이급 구축함이 키로프급에 쓴 소나를 개량한 소나를 쓰거든. 얘가 2022년 2월 12일 날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잡아냈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러시아의 일반적인 주장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워존이라는 기사에서도 이거를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소나 성능 자체는 진짜로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그 소나는 지금 핵잠까지도 잡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소나만 이렇게 우수하냐? 아닙니다. 예인 소나도 우리처럼 조그만한 거 안 써. 플랜티나라는 가변 심도 소나가 있는데 이거 3000톤에 들어가는 그런 소나 있잖아요. 그대로 예인 소나화 시킨 거예요. 키로프급 단독으로 적의 핵잠을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탐지 장비는 이렇다 쳐.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은 어떤 게 있냐? 메인 무장은 얘입니다. RPK-6 보드 파트인데 얘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소련제 아스록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사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드 파트예요. 어떻게 되냐면 뭐지? 어뢰가 발사되는데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뢰 발사관으로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임. 이렇게 날아감. 사거리가 50km입니다. 대단하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대잠 로켓은 VLS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공격한다 약간 요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써. 소련 애들이 좀 신기한 게 그 무기는 전용 발사관에서 라는 개념이 있더라고. 하나의 그 플랫폼에 통합한다는 개념을 안 쓰고요. 각각 따로따로 있는 시스템을 쟁여놓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더라고. 신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가 50km예요. 그러니까 이 전술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적 잠수함이 이 소음으로 키로프급의 위치를 알고 키로프급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 걱정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대잠 로켓 사거리를 늘리죠? 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 사거리 50km야. 너네 어뢰 발사해보자 꼴랑 20km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더 먼저 공격할 수 있어. 진짜 딱 이 마인드. 자, 그러면 이 보드 파트만 있냐? 아닙니다. 우다브 1이라고 대잠 로켓이 하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방제로 비하면 햇지오그 같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직접 얘로 잡는다 약간 요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뢰가 날아올 경우에 그 대비책으로 얘를 쓴 것 같다. 항적을 흐트러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지. 하도 설계가 기가 차서 이제 천궁이고 뭐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보드파트가 좀 충격적이긴 해. 나도 보드파트 맨 처음에 발사한 영상 보고 이게 뭐야 이 생각했거든. 그 다음 대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잠수함이 어뢰로 쏘는 것보다 수상함에서 먼저 잠수함을 공격하는 게 더 팔이 기니까 잠수함이 어뢰로 너를 공격을 못한다. 그건 오케이 인정하겠어. 인정하겠는데 이 잠수함이라는 게 대함 미사일도 가지고 있거든. 잠대함 하품 미사일 같은 거 날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거리 한 200km에서 쏠 수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로프급에 있는 레이더들인데 MR800 그리고 MR710 그리고 사통 레이더로 텀브스톤이라고 있어요. 탐지 레이더로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탐지를 했어. 그러면 MR710 추적 레이더로 추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격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통 레이더로 하나하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최신 사양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공 체계 하에 대공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300 사거리 150에서 200km 96발이고요. 그리고 9K 토르 이게 64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시탄 6문 가지고 있어요. 이 카시탄도 참 어메이징한 놈인데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슨 건담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메카닉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데 영상 보면은 장거리에서는 이렇게 대공 미사일 쏘고 근거리에서 이렇게 심지어 장전도 합니다. 이렇게 and lowered into the storage compartment. The fire module of the system combines the missile and gun weapons as follows. 볼 때마다 어이가 없네 진짜. Propellant guided anti-aircraft missiles equipped with a prefragmented rod-type warhead and a proximity target sensor. 이런 카시탄이 이제 6문이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얘네들 아까 이제 셀이 12발이잖아요. 근데 S300은 96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 이렇게 열리잖아. 한 발인데 이렇게 돌아. 리볼버식입니다. 이렇게 돌아요. 딱딱딱 돌아서 발사를 해요. 우리는 그 셀 자체가 밀봉이 돼 있어서 하나의 그 캐니스터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셀은 그냥 구멍일 뿐이에요. 토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현의 리볼버식 발사관 4개, 좌연의 리볼버식 발사관 4개 해가지고 총 8개가 있거든요. 그 8개가 88에 64에서 64발 장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층 방공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처럼 바보같이 헌납하는 게 아니면 함대 방공도 가능한 편이고요. 그리고 자함 방공도 충실한 편입니다. 다만 신기한 거는 얘네들은 이 각각의 체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진 않아요. 왜 굳이 체계를 다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 교리상 이렇게 나눠놔서 이렇게 교전을 합니다. 키루프급도 기본적으로 다목표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지스함 수준의 다목표 교전이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최대 동시 교전 능력이 8기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다목표 교전이 가능한데 다목표 교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지스함처럼 함대 방공을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군 잠수함의 방공망을 제공하는 게 주 임무고요. 적 잠수함을 탐색하는데 적 항공기가 방해를 해. 그 방해를 무릅쓰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소련 애들이 미국 애들이랑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지스함들과 핵추진 잠수함을 사용한다 이 개념인데 소련 애들은 잠수함을 제대로 쓰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상함을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항공기를 쓴다는 개념이고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잠수함 중심의 함대고요. 미 해군은 약간 항공모함 중심의 함대예요. 그치,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지스함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대함 무기체계는 어떠냐? 말해 뭐해. 그리니트입니다. 요게 20발 들어가 있어요. 항공모함 타격 순양함의 역할도 좀 있다고 했잖아요. 2개가 짬뽕이기 때문에 20발의 그리니트를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니트인데 이거 그리니트 2발 쏜 거예요. 보면은 유조선 같은 거 그냥 2발 만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 당시 그리니트의 기술이 어땠냐면 그리니트가 이렇게 날아가 하나가 위에 떠 있어요. 여기에 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배를 레이더로 스캔을 해가지고 얘를 봐요. 여기에 표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미사일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 선도미사일이 만약에 격추가 되면 이제 이 넷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리드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리니트가 회피 능력이 좀 떨어진대요. 고고도에서 마하 2.5 그리고 저고도에서 마하 1.6 그리고 사거리는 600km로 정말 말도 안 되게 겁나 크고 겁나 빠른 그런 애예요. 회피 기동을 잘 못 쳐요. 움직임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합니다. 야구로 비유하면은 소련이라는 투수는 직구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직구가 겁나 빠른 거지. 쓸데없는 변화구 같은 거 안 쓰겠다. 나는 직구로 쇼부를 보겠다. 다만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이게 좀 두려웠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다목표 대응 가능한 대공 호위함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니티의 능력만으로는 이제 현대 방공망을 뚫기는 어렵다라고 러시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맞추면 겁나 무섭긴 합니다. 이 크기를 보세요. 이 최대 중량은 7톤이에요. 그러니까 7톤짜리가 20발 장전하고 있어. 다만 키로프에서 쓰는 그리니트 발사관은 잠수함에서 쓰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발사 전에 물을 채워서 쏘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키로프급이 대함 무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고
AK-130mm 한문이 답니다. 대함 타격용 무언가는 좀 적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그라니트가 굉장히 거대한 녀석이라서 아방가르드한 수준이기지만, 자, 여튼 그래서 이 키로프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은 어땠냐? 아이오와가 재취역하는 그런 낭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키로프급 순양 전함은 총 4척이 건조됐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2척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스크랩 처리됐어요. 그것도 3번 함하고 4번 함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키로프급 4척이 모두 현역이었을 때 서방이 이들의 존재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건 레이건 대통령이 600척 함대 계획을 잡았고, 이때 굳이 아이오와급 전함을 재취역할 필요가 없었는데 재취역한 이유가 키로포급 순양함 때문에 재취역시켰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참 어메이징한 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물러날게요. 안녕.